조선시대의 담양에는 학구당이라는 사립교육기관이 있었다. 다른 지역의 서원이나 서당과 같았지만 특정인의 학공을 본받도록 교육하지 않았고 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곳이었다. 당연히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광주에서 고소로 들어와 광주댐에서 왼쪽 고삭길로 방향을 틀어오르면 바로 수암학구당이 나온다. 서세원 환벽당, 치경정을 끼고 도는 증암천에서 가사문학이 탄생되었고 그 증암천을 기반으로 인공호수를 조성했으니 넓은 들판과 만나는 바로 그 초입에 학구당이 생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도 하다. 가깝게 보이는 우둥산의 옆 얼굴도 그런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 창평읍에서 가까워 창평학구당이라고도 불렀다. 선조 때 지역의 25개 성씨가 힘을 합쳐 창립했으며 과거 합격자나 지역 명문가들이 교재와 학사 규정을 엄격히 세워 지역을 위해 스스로 봉사했다고 알려진다. 그런 정도의 교육열은 당시 정치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풍족한 생활과 집성촌을 이룬 양반가의 윤성 그리고 엄격한 유교 문화 등이 어우러진 지역사회가 아니고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아니었을까? 송강 정철의 어린 시절 놀이터 증암천과 충장공 김덕령 사당이 바로 이곳에 있고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창평 슬로시티는 당시의 그런 정치경제 상황이 만들어내고 꾸준히 유지시켜온 뚜렷한 증거가 아니었던가? 지역 유지들이 공동 설립했으니 그저 그런 서원이나 서당보다도 학구당이라는 특별한 명칭이 모두에게 절실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입구 어딘가에 과거 합격자 명단을 내건 플래카드가 벌러기고 있을 것만 같다. 3년마다 치르던青년시 결과 풍경을 상상해봤다. 학구당의 출입문격인 긴 돌계단 끝의 달아져 어묵해진 문턱이 보인다. 얼마나 많은 유생들이 총을 뜻을 품고 넘나들었을까. 학구당의 본당이다. 정면도 5칸의 방이 동서로 2개씩 구분되어 있다. 아마도 과목별 수업이 동시에 나누어 이루어진 듯 싶다. 정면에 학구당이란 현판이 크게 걸려있고 오른편엔 수남학구당 축의 교양 강제란 명품학이 있다. 당시의 정신을 되살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 강좌를 개설했던 모양인데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던 듯 싶다. 학구당 현판 뒤에 또 하나의 작은 현판이 보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참몽서사라 적혀있다. 3개의 산이 뒤에 배열해 있으니 산복은 알겠고 서는 확실한데 사가 아리송했다. 한자 사진을 펼쳐 찾아보니 사가 도장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 듯 싶었다. 혹시 다른 고정된 의미가 있다면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될 일이다. 여긴 관리인이 기거하는 곳인 듯 싶다. 인기척은 없는데 음악거리가 나지게 그치지 않는다. 사설 교육기관이니 후손들 중 누군가는 선대의 뜻깊은 유산을 소중히 지키고 기려나가야 할 일이다. 여긴 물루로 불려진다. 층간 높이가 썩 크지 않아 좀 어색하긴 하지만 물루는 2층으로 지어졌다. 아래쪽은 아궁이가 있고 위쪽은 마루가 있으며 방 한 칸과 문 위로 조그만 벽장이 있다.
문루의 주된 특징은 확보된 열은 많습니다. 외부로 난 문을 개방하면 정암천을 중심으로 전개된 평화와 왼쪽 시선을 깊이 올려 무등산까지 감상할 수 있었다. 학교당 본당 마루에서 천정을 바라보면 실험이 보인다. 이 실험은 과거에 책을 보관하던 서고였다고 한다. 그리고 아래는 아까 입구 돌계단 끝으로 올려보았던 출입문이다. 지금은 굳게 닫혀있지만 한때 왁자지 걸어가며 몸턱을 봤던 수많은 유생들의 모습이 눈앞을 스치며 사라지는 반영을 본다. 수북학구당 영산강 본류로 흐르는 지천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다 하여 수북학구당이다. 성종 때 세개 성씨가 공동으로 설립했으니 수남학구당보다 먼저이다. 영풍산 자락까지 찾아 구불구불 꽤 멀리 왔는데 길이 좁아 50m 정도를 차를 걸고 오르니 입간판이 먼저 보인다. 백구 한 마리가 인기척을 느끼고 내려왔다. 나를 발견하자 꽁지 빠지게 돌계단 위로 올라가 짖기 시작한다. 어디서 나왔는지 우람한 또 한 마리의 백구가 더 크게 왕왕거린다. 쌍으로 짖어대니 정적 속의 병풍산이 갑자기 소란스럽다. 급한 경사를 이룬 돌계단 위로 굳게 닫힌 출입구가 보였다. 문은 닫혀있고 인적은 드문 수북학구당. 당시 수아글리에 오르내리던 유생 하나가 호랑이에 물린 사고가 생겨 300년간 철폐한 후 숙종 때 지금 이곳에 중건했다. 다시 현대에 들어와 복원작업을 거쳐 신축을 했다 한다. 어쩐지 돌계단의 짜임새와 주변의 배치 그리고 목재로 만든 출입문에 채색하며 문턱에 바러진 상태 등이 먼저 둘러보았던 수남학구당보다는 더 나중인 듯 하더니 별 수 없이 드론을 올려 본당을 내려보기 시작한다. 정면으로 4칸, 측면 2칸에 목조 팔짝 지붕이며 기둥은 원주 모양 양기퉁에 각주를 세웠다. 앞쪽에 태를 두어 마루를 깔고 창문은 띠살문을 달았다. 다시 수남학구당이다. 학구당이라는 한자의 의미를 곱씹어보기 위해서다. 현대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울하게 연구할구가 입구하다. 근데 여기선 분명히 구할구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구할구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배움을 구하는 집으로 해석해보고 나니 이제는 그 배움의 목적이 궁금해진다. 공부였을까? 학문이었을까? 중고개를 6년간 같이 다닌 친구 M이 있었다. 앞뒷집 살면서도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다. 난 공부보다 글과 그림으로 친구들 간에 꽤 유명세를 칠했었다. 졸업 후 M은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독일 유학을 갔고 난 S전자의 해외연맹이었다. 독일 출장 중 M과 만났고 그때부터 우리는 친해졌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은 있다. 학구당의 한자가 왜 구할구인 것처럼 M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독도량을 자랑했고 학문의 영역을 쓴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런 말 본새가 좀 별나 보였으나 우리는 계속 친구였다. M은 박사학위 취득 후 기업과의 교수가 되었고 언제 얼마 안 돼 그만 재임용에 타락해버렸다. 당시 이웃대학의 교수로 있던 내 아내가 글을 돕고자 외부 출강을 맡겼다가 사소한 말 오해로 그 불똥이 내게 튀었다. 그 후로 우리는 안 만난 지 오래다. M은 대부분에서 승소했으나 대학에 복귀하지는 못한 채 지금 정년 나이를 넘겨버렸다. 우리는 왜 학문을 할까? 과거에도 과거 합격 자체만을 위해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2023년 2월 4일